네, 자,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 또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실시간 스피드 진단으로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동 검색하셔서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많으시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매수하기 전에 진짜 꼭 진단 받으시고 확실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할게요. 우리 몽땅연필님께서 또 종목 남겨주셨고요. 지니할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2부도 함께해요 라고 남겨주셨고, 호박님 2부 채널 고정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히든카드도 굉장히 쏠쏠한 종목 기다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첫 출연하신 우리 반종민 소장님의 히든카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행복샤랄라님께서 보라맨카님 손톱 색깔 너무 시원해 이렇게 한번 보인다고. 해주시겠어요? 이게 보이나요? 또 화면에 너무 굉장히 잘 쨍하게 보이는데요? 나오네요. 우리 5월에 파란 하늘 색깔 같은 하늘색을 발랐는데 지금 우리 시장을 생각하면 요건 살짝 숨겨야 될 것 내일은 같습니다. 빨갛게 바꿔오시기 그러게나 바랍니다. 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상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죠? 네. 자, 이인화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는 27만 원, 비중은 30%입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하락을 했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많이 내려옵니다. 네. 시청자님이 올라갈 때 나도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 에코프로 BM으로 나도 수익 볼 거야 하고 들어갔었을 텐데 계속 내려오니까 좀 답답하시죠.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1위가 에코프로 BM, 2위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도 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사고 싶은데 언제 살까요? 라는 매수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대한, 이 그룹주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믿음이나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너 리스크가 나왔죠.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오늘 장 막판에 하락을 했고요. 시청자님 현재 17.8%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더라고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만나볼게요.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저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 그 이유 찾아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양극재 대표 기업 중에 에코프로 BM 양극재 대표 기업, 그 이외에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 나왔으니까.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언제, 미래 어느 시점에 현재 시세를 보여줬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3년 이상을 기다려서 장기 투자하기도 쉽지 정말 투자대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3년 뒤에 실적이 반영이 되면 반영되고 나서 주가가 기술적 꺾이면 시세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양극재 기업은 내년까지 이미 4월 중순도 반타작 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지난주 그렇지만 양극재 기업들은 악재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도. 왜 그러냐면 이제 대다수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장기 투자를 해도 10년 동안 먹어가도 된다. 이렇게 양극재다. 지금 그러죠. 이분들이 그러면 대다수 시세가 이미 200배 올라온 상태에서 아니면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수정주 감안해보니까 한 80배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저가 대비 2015년도 전기차가 시작됐는데 배터리주. 그러면 80배, 100배 왔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장기 고성장, 10년 동안 성장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우리 이동통신 시대가 한 400배 올라갔거든요. 네. 화장품 200배 올라가고, 그러면 에코프로도 200배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시작. 그러면 다 끝난 거고, 또한 양극재는
우리가 PER을 계산할 때 25년도 시가총액 알코올 BM이 한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는데 이것은 현재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지만 저는 이보다 30% 정도 실제 적게 나올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원자재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다 빠집니다. 앞으로도 내년까지 경기가 침체되면 그러면 제품과 원자재가 빠지니까 제품 가격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한 실적이 다 안 나오는 거죠. 또 실적 등락 아주 심하고 25년도 이익이 반영됐다는 것은 25년도부터는 추가로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가 중국도 20, 30% 가면 시세가 다 마감되고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2020년, 25년도, 6년도에는 미국이 20%대로 전기차가 점유해 줄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차 부품이나 소재주처럼 밸류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배로 보면 됩니다. 25년도, 26년도 영업이익의 10배. 그 1조기 때문에 지금 30배가 갔거든요. 30조가. 그러면 이것은 과도하게 고평가된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10몇만 원 버는 거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언 앞으로 내년까지 12만 원까지 빠질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미리 봐서 그런 거고 저도 적정 주가를 보면 자동차 소재주에서 양극재는 그렇다.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25년도 이후는 중국과도 싸워야 됩니다. 양극재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지금 과도하게 장밋 배출을 하다가 보시면 결국 반타작 나서 내려가면 못 견디게 된다. 이게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가지지 말고 더 많이 빠지면 그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는 투자 기회는 없다. 이렇게 보겁니다. 지난주부터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 양극재 섹터에 대해서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도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반등을 이제 오늘 악재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잠깐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번 반등 줄 거로 보이는 실적이 다음 주 15일이면 끝나니까 대다수 코스닥도 그럼 한번 그 다음 주 정도나 반등해주면 주가 하락하더라도 반등해주면 한 25만 원 정도 갈 거로 그럼 목표가 25만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만, 20만 장갑 깨도 19만 원 안 깨질 거 보이는데 일단 19만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건 오너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이 리스크를 소화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좀 크게 부각이 될 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오너 리스크가 부각받을 줄 몰랐는데 사실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단순한 이슈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제 주가가 크게 이제 올라가면서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에 굉장히 좀 살아 있었다가 지금 악재 모멘텀이 한번 세게 나와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충격은 더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지금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크게 빠지고 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정말 잘 말씀해 주셨던 게 결국은 이제 2부에서 앞으로의 실질적인 부분들도 염려해 두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작년에 그 올해의 경우나 이제 그 작년의 경우에는 환율이 이제 좀 높아지면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좀 기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지금 그 금리도 그 미국 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원래는 좀 환율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좀 이게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그 당시 때 1,400원대보다도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실질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더 좋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환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봤을 때는 매출에 대한 기여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제가 좀 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3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그 갭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좀 메꾸기는 했지만은 크게 제대로 메꾸진 못했거든요. 메꾸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좀 올라간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하는데 주가 떨어지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요. 크게 올라간 구간에서 기관과 외인의 그 매도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좀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쇼커버링하기 위해서 지금 메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될 수 있다 한다면 그 비중을 30%보다는 20%로 맞춰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21만 원대 안착을 하게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20만 원도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24만 원대는 좀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아래쪽에는 20만 원 아래때 내려오고 1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더 밑에 크게 열려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셨을 때 19만 5천 원대는 손절을 좀 감행을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락이 오너 리스크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환율을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강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로는 24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로는 19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목표가 25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19만 원 매도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께서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로 19만 5천 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보니까 네. 채팅창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흔들리며 2차 전지도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지금 걱정하시는데 어떤 종목 불안하세요? 혹시 가지고 계신 2차 전지 종목들 있으시다면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진단 달려갈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탈출하시고 기회는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펜트론 진단합니다.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 더 살까 생각 중인데 더 사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최병훈 전문가님, 펜트론 추가 매수 의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중소형주는 내려오면 물 타면 안 되고 팔아야 됩니다. 코스닥 시세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코스닥 이제 실적이 발표가 이제 마지막에 15일까지인데 이미 이전에 3월부터 시작 로봇주도 그렇고요. 뭐 2차 전지도 2월부터 그다음에 로봇주 이제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도 시세가 반도체 장비가 가장 이제 잘 올라왔는데 그래도 최근 들에는 이게 실적 끝나고 나서부터 지수도 그렇고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갈 수가 없죠, 코스닥은. 그러면 나머지 시세가 났었던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모멘텀이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중소형 코스닥 종목은 실적도 어느 정도 적정 주가 반영됐다가 내려온 주식. 이것도 15,000 갖다 11,000원 왔거든요. 일단은 단기적, 중기적 시세 끝났습니다. 물론 요쪽 검사 장비니까 2차 전지 반도체 검사 장비 조금 올해부터 나아져요. 그게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건 내년 실적이 시가총액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1,500억 정도 시가총액 갔습니다. 1,500 갔으니까 작년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15배죠. 자, 그러면 올해 작년 64억 났으니까 거의 20배 올라왔는데요. 올해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니까 780억 좀 늘어나서 한 20%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죠, 주가에. 그러면 이 주식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금 산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목표가 최근에 여기 12,000이 목표가예요. 매도 의견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사가지고 추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이 주식은 실적 끝나고 나서 바로 못 가면 다음 주부터 못 간다면 오히려 밑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보시면 주가 하락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고 싶으면 나중에 많이 빠지면 실적이 좋아질 땐 그나마 한 8, 9천 원 정도 오면 사시고요. 일반적으로 15,000원에 갔던 고점을 찍었던 주식은 한 7, 8천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적게 내려오면 9,000원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오히려 매도 의견 드립니다.
만약 추가하고 싶으시면 한 9,000원 이하로 가면 그때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펜트론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 잡아서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볼 거야 하신다면 8,000원, 9,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방전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영이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56,30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0% 안쪽으로 손실인데 그래서 더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차량용, 산업용 배터리 기업, 세방전지. 자, 소장님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매수가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네.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더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올해 사실상 세방전지의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좀 모멘텀을 살펴보니까 그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현대차 그랜저 EV가 있습니다. 네. 그 그랜저 EV가 있는데 이 기업이 제품을 8년간 투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 그랜저 EV에 본격적으로 8년간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투입을 하게 된다 한다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뭐 매도를 하거나 불안해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더 흐름을 지켜보니까 올해 2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기업이 1월부터 추세가 우상 추세를 보여줄 때 그때는 이제 기관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기관에서 외인으로 그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시점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더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지지 구간이 굉장히 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000원대 아래 부분에 그 두터운 지지 구간을 매우 잘 형성을 해주고 있고 또한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외인과 기관이 잘 받쳐주고 있고 또한 우상향 추세로 흘러가면서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은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6만 원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좀 더 올라갔을 때 64,000원 부근대까지 천천히 올라간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75,000원대까지 장기적인 목표가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은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상 지금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아가셔라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 그랜저 EV에 납품할 거라는 좋은 소식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비중이 10%이신데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10시 20분 지나가고 있고요. 실시간 스피드 진단 이어지고 있거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채팅창 보니까 지금 고민 많으신데 왜 혼자 고민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 꼭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민 해결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전화상담 0232-8200번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SNS텍입니다. 매수가는 38,190원이고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진달래님의 종목이었는데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SNS텍이 오늘 5% 정도 빠지기는 했지만 지금 차트 모습을 보셔도 이 종목은 지수가 흔들리든 말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5만 원도 뚫고 올라갔었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의 모습인데 시청자님도 수익 잘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코스닥 종목이나 네. 거래소 종목 중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 중에 가장 좋은 종목 이 종목입니다. 와, 그래서 이번 아무 때나 38,000선 수익 중이신데 네. 20%대. 그런데 목표가가 왔습니다. 이 목표가를 산정하는 게 정말 쉽거든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SNS텍이 작년 12월 정도의 기준으로 지금 100%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이게 사람들의 심리, 즉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잘 분석하면 목표가는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2022년 작년 최저가 18,250원이죠. 여기 3배면 54,000원입니다. 52,900원 맞죠? 근데 작년에 이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는 구간, 여기서 눌림목 주고 시세가 뽑았죠, 이게 3바 상승인데, 여기서 보면 24,000원이면, 그럼 48,000원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48,000에서 54,000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단순히 나는 48,000, 54,000 사면 안 되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3배 갔다가 다시 가면, 이게 10배 가야 되는데, 18만원 가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SNS 특히 올해 예상 실적에 30배고요, 영업이익에.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에 잘 나온다 치더라도, 15배가 갔습니다. 소재 방청. 그러면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블랭크 마스크, 노광 장비 중에 포트 마스크 하는 제로의 원재료 가지고 하는 마스크 하기 전에 단계 하는데, 그러면 요게 가장 기술력이 아주 어렵거든요. 과거에 18년도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수혜주가 이런 겁니다. 바로. 그랬는데 이제는 하여튼 일본하고 좋아져서 일본 거 수입을 해올 수 있거든요. 뭐 소재 장비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장비나 소재도 일본이 가장 잘하는 게, 아직 우리나라 공작 기계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재 부품,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율주행 부품 중에서도 소니가 많이 하고요. 우리 DBIT 생산에서 나가고 있는데 보시에, 그러면 일본이 소재 부품하고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렇게 못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많이 풀리기 때문에 SNS도 이제 모멘텀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이제부터는 매도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너무 좋은 종목인데 목표가 이제 왔습니다. 따라서 수익 딱 챙겨 가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 내일 꼭 한번 매도 잘 해보세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TV랑 지금 전화랑 속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 전화 통화로만 할게요. 네, 이제 들으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TV 전원 끄시고 저희랑 전화로 집중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무급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0%에 4,900원이요. 4,900원이요. 혹시 뭐 오늘이나 최근에 사셨어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어요. 자, 오늘 샀는데,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좀 갈 건가 안 갈 건가 불안해. 앞으로의 전략 한번 같이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무백스 혹시 어떤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셨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가 좀 잘 나가니까. 현대가라서 그 현대무백스를 선택하신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현대무백스는 내일이든 다음 주든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이게 사실 제가 좀 몇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4월 18일 때 444억 원, 그리고 20일 때 288억 원에 대한 수주가 있었는데, 이게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대한 물류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물류 사업이 국내에 대한 물류 사업이 아니라 해외 쪽에 들어오는 물류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을 봤을 때 이 앞으로 이 현대무백스가 스마트 그 물류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네옴시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혹시 아셨을까요? 이 부분들? 네옴시티가 그 중동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더 라인, 네옴시티, 이런 게 지금 네네네. 네옴시티인데, 이 기업이 작년이죠. 작년에 그 네이버 신사옥이라고 있는데, 이게 로봇 빌딩입니다. 이 로봇 빌딩인데, 1784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때 로봇 포트를 이제 개발을 해서 현대무백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작년이죠. 작년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오면서 네이버 사업도 좀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스마트 빌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아마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이 2차 전지 그 공정에 관련된 그 물류 솔루션도 있지만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국교부에서 그 9일날 그 제2의 그 한국 사우디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때도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현대무백스가 2차 전지 공정을 통해서는 부각받을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네옴시티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수급 동향이나 이런 흐름들이 매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들어가셨다 했을 때 다소 좀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추가 상승은 아마도 내일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누리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4,900원이기 때문에 한 5,300원 내지 400원대 그때 비중을 좀 반 정도는 줄여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워낙 높게 크게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수익은 챙기시고 그 다음부터 6,000원까지도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샀다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5,300원에서 비중 반 정도 줄이시고요. 6,000원까지 가져가셔서 수익 잘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보금이 님께서 EM 플러스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수가는 11,000원이고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2차 전지 소개받아서 들어갔는데 에코프로 영향인지 계속 떨어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걱정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EM 플러스 오늘 10,000원 간신히 지켰습니다. 1,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EM 플러스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전문가님? 전망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단정 처리되니까 실망스러우실 텐데. 전망이 아니, 없을 어디서 수 있어요.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네. 그 소개해준 사람 정말 부자고 거액자산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아마 이런 주식을 누가 소개해줄까요? 적자 기업에다가 소방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네. 2차 전지에 뭐 앞으로 연구를 한대 뭘 무늬만 2차 전지. 아니 2차 전지 그렇게 많은 주식 중에 어떻게 이런 걸 어디 가서 찾아오는지 신기합니다. 그럼 그분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까요? 돈을 네. 벌려면 부자랑 친해져야죠. 그죠? 네. 주식을 보시면 이 주식들이 EM 플러스가 이게 그냥 작전 세력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옛날에 2018년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뭐 한다 그래서 5,000원짜리 27,000원 갔잖아요. 80%가 빠졌습니다. 어디까 내려왔죠? 코로나 전에 3,800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거의 85%, 90%는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특별하게 계속 외형 축소가 되면서 비용만 나가는 거죠. 소방 제품 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뭔가 강하게 해서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그 5천 또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조금 사고 또 더 사겠다고 내도는 리스크 없는 주식, 즉 그런 주식을 가서 사야 기다려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물 타고도 그래. 5% 10% 뭐 물 타가지고 번전하게 나왔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주가를 보면 그 사람도 사람을 평가 특이성, 반복성, 동의성이라고 이게 공변장 법칙에 하면 투자 심리에 의해서 주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의 주가는 항상 그랬습니다. 내려가면 폭락하죠. 올라가면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적의 근거,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좋아져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격만 올렸다 내리면 여기서 대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디에서 정보 듣고 주식하면 그 사람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 그 정보가 전부 다 팔아먹는 정보예요. 그죠? 투자 대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죠? 하지 말라고 정보도 그렇고 누가 옆에 준 거 니만 알아라. 니만 본인이 좋으면 본인이 다 사죠. 그죠? 다 깨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내일 당장 다 매도하시고 관심 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2차 전지에 대한 수혜가 있는 건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신 구간은 아니니까 빠르게 빠져나오시고 진짜 찐 수혜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추천 종목 많으실 거예요. 지인이 이게 좋다더라. 이거 한번 사봐라. 물론 지인의 추천주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확실한 분석도 꼭 참고하시면
해주시면 더 좋겠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매수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과 함께 매수 문의 남겨주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강원 에너지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4,200원이고 50%요. 34,200원에 50%요. 어유,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또 오늘 종가가 그래서 2만 원인데. 이 매수가까지 네.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그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16,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가슴이 많이 아프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보니까 SK 그 에코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작년에 그 계약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계약 기간이 그 정정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8월 31일까지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지금 없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강원에너지라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없고,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비중이 워낙 지금 한 50% 이상 되시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시다 한다면 비중을 한 10% 정도는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비중을 10%로 맞춰라가 아니라 50%에서 40%로 좀 낮추고 추가적인 수익이 이제 들어오게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한 15,000원대나 13,000원대 만약에 그때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 수익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좀 낮추시는 전략을 계속 리밸런싱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조금 어렵겠지만 비중을 10%라도 줄이라고 하시네요. 아, 네. 네.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잘 덜어내시고 지금 시장에서 또 잘 가는 종목 많으니까 저희가 계속 좋은 종목 전해드리고 응원할게요. 힘내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까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현숙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94,000원이네요. 비중을 20% 담으셨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목표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도 요즘에 그래도 분위기 아직은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뭐 12조 정도 시가총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2,500억, 2년 뒤에도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배면 5조잖아요. 네. 24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고평가고요. 과거에 2020년도 영업이익이 3,600억 나왔다가 아직도 그걸 영업이익을 돌파를 못하고 내년에 돌파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가봐야 되고요. 그러면 21년도 그 실적이 아직도 못하니까 주식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과거부터. 그래서 이 주식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강력한,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과거의 주식 이미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이 주식을 굳이 길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지금 94,000원대 아직도 70,000원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나왔으니까 목표가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가 이제 75,000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81,400원까지 왔죠. 78,000 정도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보면 그냥 5만원대 오니까 78,000 한 50%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몸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주가는 기본적으로 저가 대비 100%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한 지금 9만원대 와 있어야 되는데 못 간다는 얘기는 고평가구나, 아직도. 지금도 고평가다. 그러면 주식이 앞으로 여기서 30% 더 올라가면 고평가에 더 고평가가 되잖아요.
그럼 언제 반영이 됐을까? 그럼 25년도 주가도 이미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 절반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74,000원에 반등식 74,000원 매도하고 손절은 절반 손절 들어냈는데 7만 원 분기되면 절반은 팔고 다시 6만 원 이하로 가면 6만 원 정도 초반 오면 그 이하로 간다든지 하면 그때 사더라도 지금은 모멘텀이 다 소진됐다 이렇게 보고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차트상은 보이지만 시장에서의 판단이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끌어줄 모멘텀도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74,000원 그리고 7만 원 가격 라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정통영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16만 원에 비중은 20%. 자, 이 성일 하이텍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이고 리튬 관련주로 쭉 올랐다가 최근에 또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도 한 10% 넘게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자, 소장님, 성일 하이텍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성일 하이텍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홀딩 하고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아마 이 개인 투자자, 지금 투자하신 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크게 많이 올라갔지만은 물론 이제 성일 하이텍도 덩달아 그 이슈가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 성일 하이텍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보시면은 그 시장에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폐배터리가 30년 정도의 그 시장 가치로서 한 70조 정도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사업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사업성은 좀 충분히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폐배터리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특색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성일 하이텍의 경우에도 포스코와 같이 좀 그 폐배터리 사업적인 부분들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홀딩하는 전략이 맞는데 사실 이게 지금 1년 되는 시점 전에 주가가 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6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17만 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금액이 그렇게 수익 구간이 크지는 않지만 그때는 일단 그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타이밍은 좀 쉬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1년 정도 됐을 때 이게 보호 예수 해제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한번 튀어 오를 때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한 17만 원 구간대 한번 올라오면은 그때는 전략 매도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 13만 원대 아래까지 좀 13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또 다시 모아가는 전략해서 2025년부터는 제가 보기에 전기차도 많이 이제 폐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와 관련된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뭐 5년 뒤에나 5년 뒤면 좀 너무 멀긴 하지만 에코프로와 같은 그 주가의 흐름들을 나중에 추후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손절가는 따로 잡을 필요는 없을까요? 손절가는 사실상 지금 20%긴 한데 네. 만약에 지금 한 12만 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조금만 줄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이 기업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년 뒤에 이제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1년 시점에 다시 이제 단기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다시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다시 문의를 주시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많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기적으로 사업은 기대가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17만 원 오면 수익 챙기고 매도하시고요. 다시 13만 원대에서 모아가는 전략 첫 번째로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아래에선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오늘도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다우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1% 가까이 하락세로
출발을 하네요. 확실히 5월이 푸르긴 푸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파란불이 많을수록 빨간불을 띠는 종목들이 조금 더 소중하고 눈에 잘 띄는 법이죠. 어떤 종목으로 내 계좌에도 빨간불을 만들어낼까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